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해전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수연입니다. 미국 대형 기업의 실적 보고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실적을 이렇게 소화하면서 지표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요일 밤인데요.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제 지표와 대통령 경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험 회피로 달러는 힘을 좀 얻어갔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오늘은 어떠한 전략들을 좀 챙겨가야 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차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진행한 2년물 국채 입찰은 강한 수요 속에 발행금리가 4.365%로 결정됐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는 마이너스 667만 4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유로존의 1월 종합구매관리자 지수는 47.9로 성장과 위축을 구분하는 50선을 8개월째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1월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잠시 후 23시 30분에 그리고 에너지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및 가솔린 재고는 다가오는 0시 30분에 발표됩니다. 네, 오늘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럼 수요일은 어떤 맞선님이 찾아와 주셨는지 화면으로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명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맞선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만에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번 주 동장군이 너무 무섭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운데요. 자, 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설날까지 무탈하시게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코로나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린답니다. 정말 건강 잘 하셔서 지혜롭게 1월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증시는 날씨에 상관없이 연일 3대 지수가 연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요. 자, 그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은 그죠? 안 좋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아직 이틀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이틀이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다시 미국처럼 또 오늘 뭐 홍콩 증시도 훈풍을 불렀죠. 그래서 동반 커플링이 돼서 잘 마감이 돼서 이번 주가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저 노란통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노란통에 많은 시청자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자주 나누시면 한 시간이 아주 의미 있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따끈따끈한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천명 맞선님과 함께 하면서 오늘 이 글로벌 이슈 안에서 어떤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지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상품별로 철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그러한 전략들 개장 이후의 흐름까지 가져가시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맞선님이 수요일만 나와주시죠. 다른 날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맞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맞선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서둘러서 입장해 주셔서 맞선님의 견해들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부터 상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은 0.77%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7,66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좀 유지해 가고 있는 지금 나스닥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스닥과 관련해서는 이슈들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지금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뉴스는요, 대선과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as lead match with Biden appears increasingly likely라는 이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리턴 매치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첫 번째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51%의 득표를 가져가면서 승리한 이후에 경선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지금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간의 양자 대결로 재편이 됐는데요. 트럼프가 이번 경선에도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2연승으로 대세론을 더욱더 굳히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사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선에 참여할 것임을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경선이 다음에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헤일리 전 대사는 이곳의 출생으로 여기에서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에서 지금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월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와 관련된 다음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마켓워치에서 가지고 왔고요. slashing the corporate ladder again boosts stocks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가 다시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마켓워치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 세력들은 이미 법인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담았는데요. 앞서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에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었고 최근 선거 유세에서 이를 15%로 내리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TD증권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는 상황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를 했고 법인세가 여전히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로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나선 후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또 올라가게 될지 이 부분 마선님과 함께 이슈 풀이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선님 이렇게 나스닥과 관련된 이슈 살펴보고 왔는데요. 일단 이슈부터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공화당에서 우위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들에 대한 풀이들이 속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선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뭐 공약은 공약일 뿐이고요. 당선이 돼야 효과가 있는 거고 또 뭐 관세 얘기도 지금 얘기가 나와요. 뭐 10%까지 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어땠거나 봤을 때 일단 뭐 트럼프 자체가 일단 아무래도 경제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식에도 상당히 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선거가 시작되려면 아직 멀었죠. 아직 11개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당선이 확실시가 되는 기간이 2분기가 지나서가 되겠죠. 자, 그때 만약 금리가 뭐 3월 달에 인하한다는 뭐 이제 전체 시장 분위기는 이제 조금 사그러들었죠. 그래서 2분기 때 만약 금리 인하를 하고 그 트럼프가 어느 정도 당선에 대한 윤곽이 좀 드러나 준다면은 2분기 때문에 확실히 증시가 훈풍을 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트럼프가 립 서비스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관건은 또 이제 중국이죠. 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 가전의 60%를 또 차지하는 시장이고, 그죠? 자, 그러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자,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2018년, 19년도에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25%까지 때렸죠. 네. 자, 그러면 과연 트럼프가 중국 가만히 냅둘까요? 왜 가만 안 냅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엔 나홀로 성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좀 앞서가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그 차트를 보면서 오늘 저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차트 보면서 일단 진입가를 말씀드리고 또 시향도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재밌게 한번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어떻게 됐든 아침에 그러니까 12시가 2시부터 그죠? 보시다시피
계단식 상승을 계속 해줬어요. 해주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 이제 유럽장이 열면 조금 상승해 줬지만 19시부터 그죠? 지금 17,650에서 지지로 횡보를 했죠. 상당 시간 횡보를 많이 했어요. 거의 2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 되네요.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는데 저 오늘 고점 찍은 자리가 17,692예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어쨌든 윗꼬리가 좀 세게 달리는 어떤 영망칙 패턴이 나오면서 음봉이 연속적으로 출현이 됐죠. 그래서 상승폭을 제한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요 자리, 지금 요 자리가 이제 17,665, 63, 요 라인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올라가는 고점이 거의 확인이 됐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예,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 11시 45분에 뭐 있어요? S&P 제조 관련 지표들, 서비스 등등 3가지 중요 지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제 변곡 라인을 좀 드리자면, 그죠? 17,663에서 17,650 요 사이가 되겠네요. 자, 17,663을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위로도 올라가면서 쌍봉을 만들 여지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돌파를 못 해준다면 17,650까지도 붕괴를 하면서, 그죠? 붕괴를 하면서 17,625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변곡 라인은 17,650이 될까요? 여기서 지지를 해주느냐, 저항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 일단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내일 새벽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장이 마감되는 시점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겠죠. 자, 어쨌든 현재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은 뭐 가야 될 길이 몇 개도 큰 굴지의 기업들의 실적이 남아 있지만, 네, 결국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그죠? 내일 장이 마감이 되고 해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똑같았습니다. 어제도 계속 박스장을 이어가다가 5시 정도 돼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그죠? 넷플릭스 실적이 잘 나왔죠, 그죠? 잘 나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짧게 수익을 내고 빠지는 게 좋아요. 괜히 여기서 어차피 올라갈 건데 실적 좋대잖아. 이거 잘못 판단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상당히 안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수익을 내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17,650을 지지해 주느냐, 저항을 받느냐에 따라서 오늘 변곡점을 확인하시고 매매를 짧게 수익을 가져가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결국엔 데드라인 겁니다. 오늘 17,700을 돌파하느냐 마냐예요. 자, 17,700을 돌파를 하잖아요. 만약 훈평이 불어준다면 기업도 실적이 되겠죠. 자, 그럼 18,0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봐야 돼요. 자, 내일은 또 GDP가 있죠. GDP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제일 중요한 거,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거죠. PC, 개인 소비 지출이죠. 연준이 가장 바라보는 그런 지표예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목요일, 금요일에 제가 출연을 안 하니까, 만약에 좋게 나오면 18,000까지도 나스닥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역사적인 숫자를 우리가 한번 더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해서 이슈부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나스닥은 오늘 프리장에서 좀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봐주고 계실지 이 부분도 편말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수님, 그렇다면은 일단 지표들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편말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늘은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을지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오늘 고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드린 그 가격대에서 짧게 40틱에서 한 80선 수익을 내고 빠지실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관망을 하시면서, 그죠? 내일을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들었고요. 그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할게요. 길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고요. 지금 같은 경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홀로 매매하지 마시고 맞선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을 세세하게 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 맞선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혜린이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선물을 하면서 매일매일 또 손실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긴 세월의 노하우들 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스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82% 올라가면서 지금 74.9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좀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일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좀 방향성 잡아봐야 될지 뉴스부터 살펴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일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가져온 기사는요. 오일 가격이 플레데스, 리비아 리스타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오일 가격이 리비아 샤라라 유전 지역의 생산이 좀 재개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파를 겪으면서 생산량이 줄었던 이 노스다코타 일대의 아웃풋이죠. 생산량이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연초에 좀 시위와 무장 세력 간의 마찰로 생산이 중단됐었던 리비아의 최대 유전 지역의 생산량이 21일부터 다시 하루 30만 배럴 수준으로 돌아왔고요.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를 겪고 있는 미국의 노스다코타주의 생산도 지금 천천히 회복이 되면서 공급 개선에 대한 기대가 유가에 어제는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은 좀 이어지고 있고 협상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좀 풀 수 없는 그런 실타래가 엮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유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이슈에서 캐보고 그러고 나서 방향성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 뉴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공급 이슈뿐만 아니라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짙게 묻어있는 크루즈 오일입니다. 오늘은 좀 이런 공급 쪽에서 그래도 생산을 다시금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뭐 아까 앵커님 좀 말씀한 노스다코타라는 데가 이제 셰일 오일을 캐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뭐 아까 이제 한파 때문에 뭐 이슈가 생겨서 다시 뭐 재개를 한다는데, 자 어떻게 됐든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감산을 계속 강행을 할 겁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변수가 생겼느냐? 바로 중국이에요. 자, 좀 이따 제가 강연회 때 이제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중국이 어떻게 됐든 센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어마어마한 부양책이에요. 자, 이 부양책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역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중국인의 공장을 가동을 타이트하게 돌리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름 모자르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란하고도 지금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아직 안 좋습니다. 그래 녹록치가 않아요. 자, 그런 거를 봤을 때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갈 건덕지는 없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자, 70달러를 지지해 주느냐 안 지지를 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동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근데 여전히 70달러를 지지를 해주면서 75달러 오늘 타치라고 여기 안에 지금 74달러 후반, 75달러 초반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진입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향적으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디서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낼 거야. 우리 시장도 제일 중요한 그거잖아요. 저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상승의 분위기를 타고 있고요. 자 1차 파동이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다가 74.66달러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 다음에 74.79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부근에서 지지를 한번 내 일단 1차 파동 상승 파동이 나와줬죠. 나와주면서 위에 또 자 캔들이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오후에 보시면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영망치 패턴이 나와줬죠. 그럼 당연히 꺾이면서
지금 5분봉입니다. 이게 계속 지금 3번, 15분째 어쨌든 음봉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차 파동이 끝나는 지점 있죠. 끝나는 지점을 저는 74.79에서 74.66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내려왔다 갔다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오늘 변동폭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일 새벽 12시 반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자, 원유 재고가 어떻게 나한테 시장은 또 요동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외람 때 말씀이지만 오늘 그 발표되기 전에 그죠? 짧게 먹고 빠지는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량을 매매하는 거는 정말 눈 감고 매매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거래량까지 여기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너무나도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그걸 일단 각설을 하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자, 거래나 잊고 오르는 캔들이라는 논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꾸준히 제가 1000명이 매주 제가 매매일지에서 공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 근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일봉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일봉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봉 볼까요? 자, 일봉 딱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죠. 그리고 60일 평선, 이게 빨간 게 60일 평선이에요. 자, 깰려고 지금 오늘 되게 액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치 아프 생각 필요 없어요. 자, 오늘 일봉 보시면서 61선이 안착을 해주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자, 그럼 이것만 단순하게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플러스 3대 지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음 달에 나올 CPI가 있죠. 한 20일 있으면 또 나올 텐데. 자, 그럼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또 어떤 유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까 나스닥 때 설명을 드렸지만 자, 3월에 금리 인하. 일단 패드워치에서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가 거의 60% 정도 됐어요. 그죠? 오늘은 40%대. 그만큼 20%의 갭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유가도 분명히 오늘 한몫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보이십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오늘 일단 짧게 수익을 내셨어요. 자, 그럼 내일도 매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도 75달러 안착을 해준다면 내일도 상승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짜고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말고 이제 5일은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오일과 관련된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일단 상승 분위기를 타기는 했지만 12시 이후에 또 재고도 확인을 해보고 가자라고 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신 다음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요. 다른 날도 오일에 대한 해석들 짚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오일 어떤 쪽으로 방향성 보고 계실지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다. 이쪽에서 좀 힌트를 얻으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 기술적으로도 이제 상승 추세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상승 일파가 너무나도 세게 나왔고요. 근데 시장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중국의 이슈가 오늘 분명히 내일 여기에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일단 강한 어떤 부양책의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석유가 모자른 건 확실히 어떻게 보면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오늘 골든타임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75달러로 지지해주냐 안 지지를 해주냐 그것만 보시고 오늘 매매하실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 크루드오일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고요. 75달러를 지지해 줄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이 지지 여부들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헤매지 않고 계속해서 해외 선물 안에서 매크로 이슈를 정말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양방향으로 극대화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열려 있을 때 부담 없이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드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는 0.47% 빨간불을 켜주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50달러 선 아래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2,03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1.21%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또 탄력을 가져가고는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골드와 관련된 기사와 전망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기사입니다. 지금 Gold edges up as traders eye cues on U.S. rate cuts이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서 경제 데이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속에서 금 가격이 소폭 상승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할 때마다 다시금 상단에 막히면서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RJU 퓨처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미국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성이 많다면서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들을 좀 보고 나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해서 엑서니티 그룹의 수석 시장 분석가인 한타는 3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낮아지게 된다면 2,000달러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40%대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지금 골드는 오늘은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가 봐야 될지 일단 이런 분석들을 먼저 테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골드와 관련돼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3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2,000달러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에 좀 동의하실까요? 그렇죠. 충분히 하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하고 이제 달러는 커플링이 되잖아요. 네. 뭐 제가 지금 달러인데 잠깐 봤는데 네. 이제 100 후반대에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매주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 103을 무조건 지지를 해준다면 골드가 올라가는 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5분봉을 보면서 어떤 그 투자 심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요즘 많이 안 들어와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상품 자체가. 뭐 먹어도 많이 못 먹고 되게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직 안개 속의 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와 준다면 달러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까 말씀 2,000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2,000달러를 붕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거의 근저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또 그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스닥이 상승을 해주면서 또 동반 상승하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연출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상황들을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도 거의 고점은 거의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 2,038 온수에서 2,036 온수 그쪽에서 저항을 한번 받아준다면요. 요거는 오늘 많이 그렇게 움직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20틱에서 한 30틱 정도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5분봉을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든 내려가는 변곡점은 여기 지금 빨간 게 6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그죠? 자, 여기서 어떻게든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돌파 붕괴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오늘 붕괴를 해준다면, 그죠?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자, 거래량도 어떻게든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큰 문제예요. 자, 이렇게 우상향을 해줘야죠. 우상향을 해줘야 상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우하향을 하고 자꾸 거래량이 터지지 않죠. 물론 이제 11시 반에 거래량이 얼만큼 들어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버전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장대 음봉 거래량이 이 정도의 어떤 거래에 터져주지 않는 이상 추세를 변화를 가져오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진입가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일단 골드와 관련해서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골드는 지금 거래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골드와 관련해서 방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일단 프리장에서 방향성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바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은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관망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동일한 얘기입니다. 지금 네. 되게
진폭이 크지 않을 거예요. 진폭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62평선을 계속 아까부터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짧게 관망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 가격대만 노리시고 20틱, 30틱 내시고 관망을 하시면서 내일을 또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시길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골드까지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이야기 더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명 마스터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죠. 마스터님께서 항상 이렇게 강의를 또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의를 좀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강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뭐 그냥 프리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리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네.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숫자들을 교육 방송들을 많이 보죠. 그렇죠? 교육 방송들을. 자, 많이 보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그렇죠?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어쩌다 수익의 유혹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자, 너무나도 많은 이제 유튜브 방송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자, 어떤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 수익을 뭐 100만 원 냈다, 500만 원 냈다. 오. 그러면 이제 혜린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너무 좋아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볼 수 있어 생각을 해요. 뛰어들어요. 근데 막상 뛰어들다 보면 안 좋은 결과를 만나내죠. 그래서 자,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 게 있냐면 자, 교육 영상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자, 근데 교육 영상을 딱 공부하면요. 네. 수익 다 잘 내. 왜? 제일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100%에 100% 무조건. 그러면 이제 혜린이 입장에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야, 드디어 내가 신세계를 찾았구나. 자,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지 얼마나 기뻐요. 근데 막상 또 실전에 적용하러 개똥이가 100만 원, 500만 원 벌었다는 얘기도 두 가지의 희망을 갖고 딱 시장을 뛰어들어요. 결과는 안 좋죠. 원인이 뭘까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좋은 거밖에 안 보여주니까. 아.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만 설명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 근거한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때 비로소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1000명은 보십시오. 네. 자, 서울경제TV가 작년 3월부터 이 매매일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자, 유일하게 1000명만이 작년 3월부터 매주 그죠? 저는 이렇게 공식적인 매매일지를 내고 있습니다. 왜? 리얼한 기법으로 저는 교육을 하면서 수익을 내니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노란톡에 들어와서 안 믿기시나요? 노란톡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그 시청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공부를 하려면 이론적인 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론과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공부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죠? 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간단한 얘기잖아요. 자, 선장이 노를 졌잖아요. 순항을 하는 선장을 만나야지. 맨날 비바람 치고 태풍 만나고 사람 배에서 이렇게 자빠지고 그죠? 자, 그런 위험한 항해를 언제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실 겁니까? 이제 2023년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런 에비던스, 이 증빙 자료 갖고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잖아요. 요거 노란톡에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 볼게요. 네. 자, 그러면 1000명의 너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냐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딱 세 가지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 이평선의 원리, 그 다음에 캔들의 원리, 자, 그 다음에 패턴의 원리만 알면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런 건 안 하려고 해요.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쉬운데. 아, 그래요? 왜? 보조지표만 좋아해요. 저런 거 일목균형법 등등등등. 자, 저거는 보조는 뭐예요? 말 서포트잖아요. 서포트.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주객이 전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세 가지 원리가 메인이에요. 메인. 걔를 알고 나야 보조를 활용해서 좀 더 수익의 극대화, 기법의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지.
보조가 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 흐트러지고 자신감이 멘탈이나 심리가 붕괴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시장에서 존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릴게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게 제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한국 주식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해외 선물 파생이라고 얘기해요. 파생. 네. 자, 파생 공부하면 해지잖아요. 자, 매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안 하면 돼요. 자, 매수일 때 어떻습니까? 그럼 주식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공이 주식이잖아요.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를 할 수 있죠, 방어. 방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해외에서 트레이더 활동을 했지만 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파생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건 나는 하면 할수록 제 이해가 안 가요. 실제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90% 일반 투자자들이 다 이런 그런가요? 투자를 합니다. 오히려 주식보다 더 사람들을 더 쳐줘요. 실력 있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리시고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정말 제가 진실이 뭔지 진실의 문을 열어드리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6가지 상품들 모두 다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나스닥부터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지수 지금 0.87% 올라가면서 오늘도 좀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7,68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31%가량 밀리면서 4포인트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오늘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66% 올라가면서 74.88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도 받아왔었던 어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하방 압력을 좀 이겨내고 오늘은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전략들 챙겨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도 빨간불 켜주고 있죠. 0.34% 올라가면서 지금 크루드 오일보다는 조금은 약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살짝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203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는 0.77% 올라가면서 강하게 오랜만에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0953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오늘 유로 FX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럼 나스닥은 오늘장에서 개장이 어떤 흐름 챙겨가야 될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마스터님, 지금 매매일지를 좀 보고 왔는데 마스터님께서 뭐 다른 상품들도 역시나 또 수익을 많이 챙겨주시긴 했지만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항상 또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오늘은 나스닥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665가 변곡 라인이 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665를 지지해 주면 오늘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상단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5분봉이잖아요. 그죠? 네. 상당히 위아래로 뭐 엄청나게 흔들고 있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이제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양량이라는 게 있고 음이라는 게 음량, 양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양량이 양량은 일단 양봉, 양대 거래량이에요. 양량, 매수죠. 자, 음은 뭐예요? 말 그대로 매도죠. 지금 딱 보세요. 자, 캔들 장대 음봉 나왔죠. 네. 자, 밑에 뭐예요? 이게 거래량이잖아요. 음이 나왔죠. 자,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거만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분봉이 지나고 나면 이제 35분 장 나오잖아요. 또 나오죠. 네. 그죠? 자, 그리고 거래량이 우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자, 거기에다 또 MACD,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MACD. 자, MACD 매도의 시그널이 나타나줬잖아요. 그죠? 자, 더 이상 무슨 말을 제가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기법을 제가 하기 그러니까 기법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지금. 자, 그러고 나서 60평선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도 일단은 어떻게 됐든 저항을 받는 모습. 자, 근데 상당히 힘겨루기가 오늘 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지점에서 짧게 냈다면 수익을 분명히 냈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라인 17,650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다음 이제 5분목 또 한번 나오겠죠. 지금 35분이니까 40분에 나오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음봉이 출현이 되면서 또 거래량이 음으로 또 털어준다면, 음음이 나와준다면 추가로 하락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게 너무나도 이론의 근거에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안정적인 기법, 이런 안정적인 시장을 볼 줄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1,000명밖에 없습니다. 29년의 노하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정말 알고 싶다.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싶다.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모든 정보 제가 아낌없이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천명 마스터님은요, 29년에라는 이런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해외 선물을 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좀 도로가 좀 잘 포장되어 있는 이런 길로만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과 지금 이렇게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매주 어떤 이런 매크로 이슈를 좀 풀어봐야 되고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조금 더 길게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님, 내일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내일 오전과 오후 이렇게 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인데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국 혼자서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뭐 그것도 이제 되지만 핵심은 아까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중국 부양책이죠. 이틀 연속 중국 부양책을 발표를 했어요. 자, 중국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뭐 잠깐 이제 점검을 해보자면, 자, 월요일 날 그 1년짜리, 5년짜리 대출 거기에 대한 금리 발표가 역시 동결이 됐어요. 자, 중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유일하게 지금 디플레이션 있는 국가가, 자, 일본도 약간의 디플레이션이지만 여전히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늪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줘야 돼요.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고민하다가 이제 화들짝 놀란 거예요. 월요일에 놀랬죠. 그러면서 어제 금리 발표를 어제 부양책 300조 넘는 거 주식 사들이겠다는 거. 공수한당만 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올라갔고 오늘 또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그죠? 기준금 지급 준비율로 또 0.5% 인하하겠다. 그걸 2월 5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오늘은 엄청난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길게 뭐예요, 이게? 자, 어떻게든 중국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는 건 누구도 확인한 사실이에요. 특히 유럽은 더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인접해 있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뭐 주식, 뭐 한국 주식을 떠나서 뭐 미국 주식, 유럽 주식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상당히 오늘 중요한 이틀의 턴포인트에 대한 그런 날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과연 미국, 중국 부양책이 시장에 어떤 훈풍을 가져다 줄까? 그거는 아직은 퀘션입니다. 그 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내일 깔끔하게 강연회를 통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 나스닥 다시 한번 지금 차트 봤으니까 네. 다시 한번 또 팁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한번 가볼 수 있는 거리가 있긴 있네요. 17,629. 네. 그죠? 갑자기 보이셨나요? 갑자기 보여갖고 역시 네. 신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내림이 들어온 것 같은데. 자, 17,629까지도 내려올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7,629까지 만약에 타치를 해주고 미리 익절을 걸어 놓으세요. 그 근처. 타치를 해주고 내려가면 장대, 안 내려가면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그죠? 딱 그 라인이 거의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과 관련된 전략을 다시 한번 또 봐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자리가 보인다 싶으면요, 놓치지 않고 다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항상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크루드 오일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선님, 오늘 크루드 오일은 개장 이후에 좀 흐름이 바뀌었을까요? 흐름 아직도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일까요? 네. 아까 74.60에서 74.80 사이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한 네. 짧게 수익을 내라. 그럼 만약 그렇게 하셨던 시청자 여러분이 계신다면 네. 수익을 냈겠죠. 네. 그래서 자, 그럼 일단 관망을 하십시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차 파동이 되고 2차 파동이 한번 내려왔어요. 74.60까지 왔죠. 자, 그럼 3차 파동이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 이거 쌍봉이 출현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올라가겠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 파동이 나올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셨다가 12시 반, 그렇죠? 그때까지 좀 보셨다가 조정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12시 반에 지표 발표 있죠. 잘못 들어갔다가 변동성 무조건 셀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뭐 어차피 뭐 1,000명이 올라갈 거라 얘기했는데 그냥 눈 감고 딱 매수 찍지 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괜히 저 엉망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항상 확인 사살하고 그러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겠다라고 오일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도 개장 이후의 흐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좀 조급하게 좀 대응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세세한 전략들 또 자리 가깝지 매일매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면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상단에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를 보고만 잊지 마시고 누르시면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 계시면서 내일 우리 천명마스터님께서 중국 부양책과 관련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공개 방송 링크도 노란톡방 안에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차게 전략들까지 좀 챙겨봤습니다. 아쉽지만 천명마스터님 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관망에 유리하지만 매매하고 싶다면 오늘은 변곡점 17,665포인트를 지지 저항을 확인하고 나서 40에서 80틱 익절로 단기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해주셨고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일봉상 골든크로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인 75달러에 안착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드입니다. 골드는 증폭이 좀 크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관망에 유리하지만 2,036달러에서 2,038달러 저항 확인 후 단기 매도로 20에서 30틱 익절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